물리학 실험 온라인 강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일주일간 미뤄져서 하나에서 2개 정도는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생님 계획은 지금 이론에 대해서 한 11가지 강의를 통해서 배웠죠. 선생님 원래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생각은 그 11가지의 실험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문제풀이를 하거나 또는 복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한 학기 동안 한 다음에 이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지필평가를 보고서는 실험에 대한 보고서로 수행평가를 하고 요 실험에 대해서 하나를 선정해서 2차 실험을 설계하는 거 2차 실험을 설계하는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하나 하고 더하기 자율탐구 물리학에 대한 자율적인 주제를 선정해서 실험을 설계하거나 시간이 되면은 좀 실험을 해보는 것까지 해서 수행평가를 3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 2개, 3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행평가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수행평가랑 요 수행평가가 사라지고 2차 실험 설계하는 요 2차 실험 설계하는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2차 실험 설계하는 거. 2차 실험은 뭐냐? 이 11가지 실험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선생님 시범 실험을 한다거나 좀 생각을 해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실험을 실험을 설계해서 요걸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를 하나로 그냥 물리학 실험의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 세트를 다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의미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서 물리학 수업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너네의 생각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발전된 너네의 자율적인 탐구 설계 능력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제 교과 세트에 적어주면 꽤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수행평가가 요거 하나니까 그리고 학교에 언제 올지도 이제 모르겠는데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어느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교과 세트를 적어주는지 고민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양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 2는 선생님이 따로 이미 과제를 줬죠. 항상 페인백 같은 거 하는 것처럼 수행평가 아니고 너네가 내면은 그거를 이제 선생님 피드백을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교과 세트에 한번 참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번에도 그냥 자율탐구를 너네의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이건 하건 안 하건 평가하고 무관합니다. 하지만 너네가 봤을 때 하면 좀 왜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과 세트 그리고 너네의 발전 능력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일단 소개를 하고 원래는 학교에 왔을 때 소개를 한 다음에 추측 나가려고 했는데 요번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이 활동이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물리탐구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물론 설계를 한 다음에 수행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면 피드백까지 하면은 너네 생각이 왕창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내용이 되겠지만 지금 모든 활동도 못하고 선생님이 준비한 실험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네한테 자율적인 실험을 모든 별로 맡기고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까지만 너네의 생각을 넣어서 설계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설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연역적 탐구를 할 건데 이거 원래 1학년 때 과학탐구 실험에서 좀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연역적 탐구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가설 설정. 세 번째가 뭡니까? 변인 통제. 네 번째가 뭐야 이제? 실험 설계. 자, 그런데 이 3가지는 순차적인 이걸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세트야. 이거는 그냥 하나 이게 실험 설계라고 보는데 이게 실험 설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제 인식을 할 줄 알아야 돼. 문제 인식.
문제인식이 뭐냐면 어떤 탐구 내용을 설계할 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했던 내용인데 지금 1학년 과학탐구 실험 선생님이 수업할 때 지금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예로 들어 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지금 숙제로 준 1학년 때 숙제로 준 내용인데 장독대에 수술 넣는데 수술 넣어서 곰팡이를 제거한대. 근데 옛 선인들은 수술 넣었을 때 곰팡이가 제거되는 효과만 알지 이게 이유는 모른단 말이야.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이게 문제인식이야. 그렇더라. 또는 너네가 수학여행 가니까 돌이 막 이렇게 제주도 돌담 이거 알죠? 근데 여기 보면 구멍이 막 뚫려 있거든? 근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이게 무너지지 않아. 왜 안 무너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육지에 있는 우리가 아는 그냥 시멘트 벽돌 요런 거랑 뭐가 더 강한 바람에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러면 견딘다면 얘가 더 만약에 잘 견딘다면은 얘의 어떤 특정 현무암이나 이런 돌담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요게 잘 버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게 문제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가설을 설정을 해야지. 가설 설정이라는 거는 잠깐 설명을 하자면 너네 이미 아시겠지만 실험에 대한 전반적인 한 줄의 내용이야.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선생님이 두 가지식으로 쓰라고 하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은 그 전체적인 자기소개서 내용이 와 닿아야 돼. 가설정이란 건 뭐냐면 이걸 딱 읽는 순간 전체적인 실험 내용이 대충 감이 와야 되는 거야. A라면 가장 간단하게 그냥 B일 것이다. 그냥 이러는 게 가설 설정이야. 무슨 거냐면 자, 숯이 곰팡이 제거에 효과가 있대. 그럼 숯의 어떤 특성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숯에는 구멍이 많아. 다공성.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떤 물질의 다공성이 많아지면 곰팡이가 살 수 없다. 뭐 이런 이런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는 너네가 아는 이유가 있어 없어? 그냥 너네 그냥 생각일 뿐이야. 숯의 특성을 쭉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가설 설정이겠지. 자, 그러면 실험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공성이 있으면 곰팡이가 뭐 이렇다 라고 했잖아. 다공성이 있으면 곰팡이가 이렇다. 자, 그러면은 변인에는 뭐가 있어? 조작 변인하고 통제 변인하고 종속 변인 이 세 가지야. 조작과 통제를 통해서 종속 변인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 가설을 설정했다면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돼? 조작 변인을 다공성 이거 해야지. 자, 여기에 플라스틱 상자를 두 개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곰팡이를 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을 넣었는데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의 차이점은 단지 뭐밖에 없는 거야? 다공성. 구멍이 많고 적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어때요? 동일해야지. 뭐가 동일해야 돼? 곰팡이의 양, 상자의 크기, 뭐 습도, 그다음 뭐 조도, 빛, 그다음 온도 이런 나머지는 다 동일한 상황에서 얘만 다르고 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는 뭐야? 곰팡이의 양이지. 이게 결과에 대한 변인, 종속 변인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인을 만들었으면은 이미 너네가 실험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했던 실험 설계에 대해서 1번 이렇게 한다, 2번 이렇게 한다, 3번 이렇게 한다, 4번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너네가 이 활동을 하게 될 때, 너네가 이거를 하게 될 때 2차 실험 설계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2차 실험 설계도. 2차 실험 설계에는 문제인식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11가지 실험 중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왜 오차가 생겼을까? 내가 볼 때는 이래서 이랬을 것 같아. 그럼 문제인식 됐지. 그러면 이제 가설 설정. 뭐 자유낙하하는데 공의 크기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공의 크기에 따라 중력 가속도, 떨어지는 가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가설 설정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변인 통제를 어떻게 할지. 조작 변이 뭐야? 공의 크기, 나머지 다 똑같아야지. 높이, 질량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종속 변이는 가속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2차 실험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험 설계를 수행평가가 아닌 와중에 자율적으로 한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포맷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이제 이 주제가 달라지는 거지.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할 거는 11가지 중에서 너네가 선택해서 하나를 한 다음에 하는 거고, 지금 너네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인식이 어려워. 수행평가는 문제인식이 정해져 있잖아. 이 11가지 실험 중에서 하나의 뭐 궁금증을 찾아가지고 실험을 설계하면 돼. 근데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문제인식이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줄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 문제가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너네가 일상생활을 생각했던, 아니면 너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너네 자율 주제로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냥 100% 자율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면 너네가 문제인식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괜찮은 문제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원래 선생님 의도는 뭐였냐면은 한 학기 중에서 반은 실험을 하고 반은 요런 걸 하나 선정해서 모든 별로 실제로 선생님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했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준비했던 그 자율적인 문제 상황을 좀 알려줄 테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너네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 이해가 돼? 자, 정리를 하자면 수행평가는 너네가 학교에 온 다음에 11가지 실험에 대해서 또 내용을 좀 전달을 받고, 거기에서 문제인식을 하고 2차 실험 설계를 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하기에는 교과서 특량이 그렇게 풍부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실험 설계를 할 때 자율적으로 너네가 실험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도 교과서 특에 참고를 할 테니까 그 활동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인식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괜찮은 문제 상황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 너네가 전공에 맞는, 진로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를 알려주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소개를 할게. 파란색으로 쓸게. 자, 그러면 너네 여기 안에 너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 뭔 말인지 알아? 너네의 생각이 여기 많이 들어갈수록 선생님이 생각기록부에 참고하기도 좋고 좋아. 그럼 여기서 너네 생각이 들어갈 부분이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변인 통제야. 얼마나 창의적인 변인을 생각해내는가. 그래서 어떻게 가설을 설정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 변인이야. 통제 변인이 많을수록 이 실험은 의미 있어져. 이해돼? 아까 여기서 요 상자, 여기 곰팡이 상자는 조그맣게 만들고 요 곰팡이 상자는 크게 만들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조작 변인을 다르게 했다 하더라도 이 실험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통제 변인이 많을수록 좋은 실험이야. 이것도 너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실험 방법이야. 이거는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할게. 실험 방법을 좀 창의적으로 너네가 생각해낼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부분도 너네의 생각이 들어가는 좋은 부분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네 번째는 이론이야. 자, 여기서 다공성이 커지면 곰팡이가 줄어든다라고 선생님이 가설을 세웠잖아. 근데 여기에는 선생님이 이론적 바탕이 없어. 원래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분석해 보면서 이론을 찾아가는 것도 맞아. 하지만 여기에 너네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려면은 어떤 게 좋냐면은 내가 아는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의미 있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답이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너네가 알고 있던 지식을 이 실험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너네의 역량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내가 물리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 내가 뭐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 자, 종합전형은 두 가지야. 모르는 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두 번째, 아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모르는 걸 어떻게 찾아내는가는 많이 했어. 이것도 조사하고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그런데 이제 너네는 3학년이란 말이야. 3학년 정도의 지식이 되면은 아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면 좋아. 너네 지금 물리 1도 배웠고 물리 2의 3분의 1을 거의 배웠어. 그러면 물리적으로 대충 아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야. 화학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너네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아는 이론에 의하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훌륭해지는 거야. 이해돼? 요 네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게 어려우면은 뭐 요 정도만 해도 생각기록부 선생님이 참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지? 내가 진짜 괜찮은 실험 설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문제인식이 어려우니까 몇 가지 주제를 준다고 했지. 그래서 문제인식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자, 이 문제인식은 뭐냐면은 IYPT라는 대회가 있어. IYPT 전국 물리 탐구 대회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년 이 IYPT 이 재단에서 문제를 내. 재단인지 기업인지 뭐 협회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문제를 내면은 전국이 아니 전 세계의 똘똘한 친구들이 가가지고 주제를에 대해서 그 탐구 설계를 하고 실제로 탐구를 하고 자기 주장을 말해. 그러면은 모든 별로 모여서 내가 할 때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론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나도 반론을 하고. 이해돼? 선생님이 요 주제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 작년에 기억나? 여기 벽에다 붙여가지고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지. 하려고 하는 친구가 고3에 몇 명만 있을 뿐. 너네도 한다고 했었는데 기한이 지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됐던 걸로 기억이 나. 그 IYPT를 말하는 거야. 선생님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너네는 이제 선생님이 될 학생들이니까 이 IYPT를 너네가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직에 가면은 응용을 한번 해봐라 해서 우리 교수님이 이거를 매년 했어.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후배들도 이거를 매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그게 좀 재미가 있어서 매년 후배들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후배들이 준 자료야. 그래서 저작권은 뭐 후배들이 용서해 주겠지. 뭐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있는 많은 주제 중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 이게 선생님이 선정한 주제는 뭐야? 첫 번째 주제. 자, 물과 같은 액체가 들어있는 그릇에 수직 방향으로 진동할 때 액체 속에 공기 방울이 올라가는 대신에 내려갈 수 있다. 이 현상을 조사하시오. 자, 원래 여기 물이 있으면은 공기 방울이 위로 올라가지. 그런데 여기 진동을 주고 있잖아. 진동을 주다 보면은 지금 공기방울이 내려가는 거 보여? 진동을 주다 보면은 공기방울이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 이 현상을 원인을 탐구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너네 이거 알아볼라? 모르지. 몰라. 당연히 몰라.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변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처음에 딱 드는 생각 뭐야? 진동수지. 진동수가 달라짐에 따라 또 우리가 아는 거 뭐야? 진폭이잖아. 진폭이 달라짐에 따라 또 지금 여기 액체 있네? 액체 뭐 종류가 되겠지. 또는 밀도가 변인이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많은 변인이 생각이 나.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이럴 것이다 라는 가설을 내놓고 이 현상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너네가 아까 말했지. 이거는 변인을 설정하는 첫 번째 너네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 첫 번째로 이론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공기가 떴다 내려갔다 하는 거 뭐거든? 부력이거든? 그 다음 진동이잖아. 뭐야? 파동이거든? 이러한 이론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 뭐 이제 부력이 가장 클 것 같아. 부력. 왜냐면은 이 안에 공기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맞지? 부력에 의해서. 근데 우리 부력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지? 그러면 너네가 이걸 살짝 공부를 하고 요거를 너네의 이 짧은 지식으로 이걸 한번 응용해서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너네는 이런 생각하지. 항상 정답에 얽매여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너네 생각이 들어가기만.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알겠어?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너네의 생각이 들어가서 가설이 설정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어지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변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세 번째 뭐라고?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할지. 네 번째 뭐라고? 변이 통제를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거 진동수에 따라서 뭐 공기방울이 내려가는 게 뭐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가설을 해놨어. 그러면은 실험 설계 어떻게 할 거야? 그 실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실험을 만들어야지. 뭐 스피커에다가 우퍼를 연결하고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으로 진동수를 조절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폭. 자, 소리의 크기랑 진폭이랑 관련이 있잖아. 이해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험 설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너네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변인 통제 진동수에 따라 이렇게 됐대.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똑같아야지. 그럼 그 나머지가 무엇이 있는가 그거를 다 생각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실험 설계야. 그래서 네 가지의 너네의 생각이 들어갈 부분이 많다고. 이해돼? 자, 또 다른 주제. 공기를 불어넣는 깔때기로 탁구공과 같이 가벼운 공을 집어 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고 이 현상을 설명하시오. 자, 여기 지금 공기 불어넣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거 떴지? 이 영상은 참고로 공주대학교 물리교가 몇 학번이야? 나보다 한 5년 정도 후배가 만드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아무 막 쓰게 돼서. 아무튼 자, 이게 올라가잖아, 탁구공이.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 변이 뭐가 있을 수 있어? 이 각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길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공기 들어가는 양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탁구공의 크기, 탁구공의 재질, 탁구공의 뭐 질량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다양한 변인이 생각이 난다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론. 바람 들어가잖아. 유체잖아, 유체. 유체 역학. 베르누이 법칙. 베르누이 법칙도 옛날에 물리학 원에 있어. 너네는 배우지 않았어. 너네가 많은 걸 안 배웠어. 하지만 만약에 베르누이 법칙을 이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한다면은 너네 생각이 조금만 들어간다면 이 탐구를 하기 위해서 베르누이 법칙도 조금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이런 가설도 내놓고 얼마나 훌륭하냐. 실험 설계 어떻게 할까? 자, 공기 넣는 거 이거 양 조절 어떻게 할 거야? 공기 넣는 양 조절. 그거 고민해야지. 이 공기 어떻게 넣을지. 자, 바람으로 내가 불면은 내가 지금 몇 리터의 바람을 부는지 내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럼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지. 자, 뉴턴 진자가 진동하는 동안 충돌구들은 점차적으로 감쇄하여 마침내 멈춘다. 이러한 뉴턴 진자 충돌구들의 정렬, 재질, 개수 등과 같이 변이들이 감쇄를 줘. 자, 이거 선생님 너네 장난 많이 치는 거잖아. 뉴턴 진자 왔다 갔다 똑딱똑딱 하는 거. 근데 이거 결국에 어떻게 되냐? 멈춘다고. 당연해. 마찰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언제 감쇄율의 영향? 감쇄율이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가 감쇄하는 뭐 시간. 금방 감쇄하면 감쇄율이 뭐 큰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감쇄율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공의 크기, 두 번째는 공의 재질이 달라졌네,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걸로 변이 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실험 설계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 더 뭐가 있으면 좋다? 너네의 생각이 들어가면 좋다. 여기 뭐야? 운동량 보존, 충돌, 반발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거에 대해서 좀만 조사를 하면은 너네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 물론 내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강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네가 변인만 좀 설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실의 길이도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 이거 실험할 때 진자 했잖아. 진자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걸 에너지적으로 측면할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이 사진도 공주대 무료교육과 후배님의 사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는 가볍고 하나는 무거운 두께의 물체에 줄로 연결하여 수평막대 위에 걸친 후에 막대를 붙잡고 있다가 놓으면 가벼운 물체가 끌어내려온다. 이 무거운 물체가 아래에 내려오는 동안 가벼운 물체는 수평막대 줄을 회전하겠다. 뭐냐면은 우리 저번에 실험으로 보여줬던 거야. 뭐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홈이 있고 여기에 무거운 질량이 있고 여기에 가벼운 놈이 있으면은 얘가 떨어지는 동안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때 선생님은 이거 돌려가면서 클립 접어둔 다음에 이게 안 떨어지게 막 하면서 막 했었잖아. 원심력 할 때.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얘가 떨어지는 와중에 얘가 도는 그 현상을 분석하는 거야.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면은 여기가 떨어지면서 돌죠.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잘못한 거야. 잘못했네 이놈들이. 자, 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거에 대한 변인을 찾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냐? 뭐 이 질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실의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처음에 놓는 이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런 변인을 설정해서 실험을 설계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나무로 된 캔디 스틱을 서로 약간 이거 아마 너네 수학 옛날에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약간씩 구부려 교차해서 끼우면 코브라직조 같은 체인을 만들 수 있다. 이 체인 한 끝에 스틱으로 빠르게 흩어지면서 파면에 따라 체인이 따라 이동한다. 이 현상을 조사하시오. 이거 알잖아. 이거 뭔지 알지? 자, 그러면은 실험 설계하는 거야. 스틱 간의 간격에 따라서 스틱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 점의 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스틱의 길이에 따라서 이해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빨리 가는지 높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네가 해보고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너네의 생각을 넣으면 정말 훌륭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도 안 되고 해서 그냥 너네가 실험 설계하는 것까지만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선생님이 지금 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도 되고 너네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원뿔이나 나팔 모양의 물체를 사용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원뿔의 재질, 모양, 크기와 같이 변이들이 음향 출력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원뿔 모양의 깔때기 만든 다음에 이렇게 소리 내잖아, 그지? 그러면 그 원뿔의 모양에 따라서 얼마나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가 그거를 예상하는 거야. 그럼 원뿔의 각도가 될 수도 있고 뭐 퍼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뭐야? 파동이 반사돼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파동의 반사, 파동의 중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가설을 내놓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깔때기를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지.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지금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소리가 멀리 퍼진다고 가설을 세웠어. 그러면 소리가 멀리 퍼지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럼 뭐 음향 탐지기를 가지고 거리마다 놓은 다음에 뭐 얼마나 놓은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오는지 측정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중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걸 운동장에서 하면 어떨까? 상황이 달라지지. 왜? 바람이 불 수 있잖아. 소리는 공기에 따라 가는 거잖아. 바람이 불면 실험 데이터가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거든. 그러면 이건 항상 어디서 해야 돼? 밀폐된 바람이 없는 공간에서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냐 안 했냐가 너네 생각이 많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좌우한다고. 자, 이거는 이렇게 연결을 했어. 스틱을 해서 이렇게 줄로 매단 거야. 그럼 얘를 떨어뜨리면은 얘가 파닥파닥파닥 튀면서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실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스틱을 묶은 다음에 떨어뜨리는 거랑 식을 묶고 이렇게 스틱을 연결해서 떨어뜨리는 거랑 얘가 더 빨리 떨어진대. 타삭타삭 하면서 빨리 떨어진대.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변이도 만들어보고 너네 이론을 읽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뭐 탄성, 뭐 운동량,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탄성이 있는 고리를 단단한 바닥에 세워놓고 이를 위에 누르면 고리가 위로 튀어오른다. 공이 튀어오른 높이와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생각해 보시오. 이게 뭐냐면은 탄성이 있는 고리를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구부려주지. 그런 다음에 놓으면은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게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뛰어오르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야. 이거는 후배들이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4학년 때 내가 했던 주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과거 네이버 클라우드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운이 좋게 선생님이 했던 자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쑥스럽지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허접한 PPT. 물교가 허민수. 내가 조장이었거든. 자, 이게 주제였고, 자, 그럼 이론이 들어가는 거야. PPT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설명은 없고 그냥 탄성이란 이론,
그다음 플라스틱에 대한 뭐 설명, 고리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이론적 배경으로 가설을 만드는 거야. 힘, 두께, 직경, 너비, 변인, 조작 변인을 총 4개로 선정을 했어 선생님은 옛날에. 뭐 이렇게 해서 이론적 배경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험을 이제 설계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좀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플라스틱 고리가 있으면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찝어댔다가 놓으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손으로 눌러가는 이 힘 이거는 어떻게 조작을 할 건가? 선생님이 내가 많이 고민했거든.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 자, 이 책상을 이렇게 놓는 거야. 2개를. 그런 다음에 고리가 이렇게 있지? 고리를 여기다 구멍을 뚫어. 고리가 이거는 이제 실로 보이지만 2차원 고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면적이 있는 고리야.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막대기를 하나 꽂고 실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가 추를 매달아. 그러면 추가 많아질수록 여기 이걸 누르는 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를 어떠한 힘이 누르는지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추를 하나는 뭐 1g짜리 하나 넣으면 몇 뉴턴, 2g짜리면 몇 뉴턴, 3g짜리 몇 뉴턴. 그럼 추를 매다는 게 많을수록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찌부되겠지? 찌부된 다음에 가위로 얘를 딱 끊는 거야. 그러면 튕겨쳐 올라간다고. 선생님이 실제로 해보면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 그냥 막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실험을 좀 더 의미 있게 한 게 아니야. 선생님 좀 부끄러운데 봐봐. 여기 지금 보면은 줄로 매달려 있는 거야. 이게 스틱 달려 있고. 그러면은 얘를 끊으면은 이렇게 올라갔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높이를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점을 찍어.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두께와의 관계, 직경과의 관계.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이면은 내 이 이론에 의하면 이럴 때 잘 되는 거고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내 의견을 내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반론을 하는 거고. 요게 탐구 토론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인식을 너네가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 주제 중에서 너네가 선정을 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생각해둔 주제가 있거나 고민해 보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주제로 해봐야지 해서 그냥 너네 나름대로 자율적인 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더 확장을 할게. 물리적 상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이해돼? 근데 물리적 상황이 아닌 실험에는 그래도 조금은 물리의 느낌이 좀 나야 돼. 하지만 전반적인 실험이 내가 물리에 대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마 5반, 6반 친구들은 대부분 물리가 거치기 때문에 될 것 같아. 그래서 물리적 상황,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너네가 이런 걸 할 거니까 한번 지금 이 주제 중에서 이거는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 주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어떤 주제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더 미뤄진다면은 선생님이 과제로 낸 다음에 언제까지 해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실험 설계하는 양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하겠습니다.